자, 단도직입적인 질문. 이현주 씨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분은 사실은 저희 당이 함께 일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소재가 됐는데 그때는 뭐 이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제 그 당을 흔들고 발언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 좀 축에도 못 끼었구나. 뒷전에 밀렸던 거고요. 특히 이제 호남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당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워낙에 이제 다재다능한 방식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초선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내 대변인 뭐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던 분이어서 이렇게 조금 두각을 덜 나타낸 분이고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당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최명길 원내 대변인하고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다 보니 이분이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부거람 빼고 다 좋다라는 이 정치권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싫어하면 착각인데 어쨌든 매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 좀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정치를. 예. 개인적 신분이 있으세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합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 그대 여성 의원들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별로 안 나왔어요. 아, 약간 좀 왕따. 아니요, 왕따라기보다는 고고해? 시릭을 좀 존중하는 편이죠. 아. 시릭. 여성 의원들하고 뭐 굳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발언,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남성이어야 네. 된다 뭐 이런 표현. 이제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다른 방에 다뤘고요. 네. 차치하고 정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여성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하 폄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 같은 국민적 정서는요 제명당해야 될 정도의 엄청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국민의당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의원이 유일하게 경기도 한 분, 서울 한 분이어서 몸값이 굉장히 높아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도 아까 12시에 보니까 여성 노동자분들이 비하 발언에 대해서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걸 봤거든요. 비옷을 입고. 어쨌든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네. 국회의원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그 청소 노동자들한테 김태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머리를 숙였죠. 그분도 사과를 했는데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폄훼하거나 여성을 폄훼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지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또 특히 여성 국회의원이 이 정도 발언을 했다. 이걸 지켜봐야죠. 뭐. 박근혜 씨한테 왜 그 손해배상 청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곽상훈 변호사가 네. 법률 대리인 했던 그거 얘기하시는 이현주 거죠? 씨도 아마 이런 공동 집단 소송을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강용석 전 의원이 여성 비하, 성 그렇죠. 아, KBS 비하 아나운서 발언, 예. 그렇게 치면 이분들 지금 뭐 식당 조리사분들을 그리 비하해놓고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생각 말아라는 네티즌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부끄럽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네. 그런 사람을 한때는 가던 당이었다는 게 솔직히 말해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뭐 SNS상에서는 도대체 누가 공천 줬냐, 이제 그리고 왜 영입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죄송합니다만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분 진짜 누가 영입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누군데요? 말 못해요. 누구 라인입니까? 2012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아, 서울시장 경선 때 특정인을 지지 선언했던 변호사 그룹으로 들어왔어요. 박영선 씨? 잘 몰라요. 박영선 씨. 근데 그러다가 김종인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면? 후원회장이죠. 박영선은 또 안 나가고 또 열심히 또 장관 끄트머리까지 하마평이 올라오시더만요, 우리 영선님은. 새로 생긴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에 또 왜 올라가는 거야? 아 그래요? 예. 언론들 하마평이니까요. 뭐. 어쨌건 할만하시죠 뭐. 근데 서울시장 경선 안 나가시나요? 만약에 장관이 안 되면 또 나가려고. 설마. 자, 알겠습니다. 이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이현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사실 국민의당이 좀 너무 심각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냥 셀프로 이렇게 묻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국민들이 묻어주지 않아도 계속 묻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3.8%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여론조사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39석이죠. 그래도 의석수가 이 정도 되는데 3.8%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나요? 없을걸요. 자민련. 제가 무소속으로 대선 나가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네. 실제로 정상인들 같으면 그 당 지지한다고 말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추미애가 없었으면 국민당 어쩔 뻔했나. 네, 오늘 SBS 네. 기자가 반어법으로 기사를 그러니까 쭉 예, 그러니까 취재 후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사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칼럼 형태로 썼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이미 우리가 예언을 했어요. 조만간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면 곧 국민의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마침 여당 대표가 그냥 지나가는 말 비슷한 걸로 뭐 머리 자르기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또 똑같네 만회해가면서 정말 유치하게들 몰아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약간 뭔가 좀 불협화음 그런 느낌도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그거는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처해 있는 조건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협상을 주로 해야 되는 그 야당과 협상을 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거, 성사를 시켜야 되는 자리이고 당대표는 당을 지지하는 또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지위이잖아요. 그러면 유불리함을 따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정치에 대한 입장을 피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당에 대해서든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든 이제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과 이 사건을 왜 결합시켜서 파행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애석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달 과정에서 조금 이제 미세하게 마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됐는데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갈등이나 분열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원내대표단은.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이제 겨우겨우 달래서 예산을 이제 협의하고 추경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오후에 딱 이제 보이콧 선언을 하니까 순간 좀 당황한 거고요. 저희 당 의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대표가 그 다음날 또 얘기를 하셨죠. 7월 6일 날 그렇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시고 7월 7일 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라디오 인터뷰는 이제 인터뷰 형태를 띈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본인 당대표로서 본인의 생각이 무엇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도를 넘어선 정치 공세가 이제 오늘까지 지속이 된 거고 이제 어저께 말씀하셨다시피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탄핵해야 된다는 것도 가이드라인이고 예를 들어서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했으니까 검찰이 소환 조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과거의 일들도 그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냐. 그 참 터무니없는 말장난이죠. 그냥 의견 제시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법조인 출신의 추미애 대표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은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이니 뭐 집권 여당이 검찰을 정치 검찰로 뭐 어찌했다. 그건 그렇죠. 온당하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검찰이 네. 무슨 언제 우리가 하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나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을 잘라냈던 시기 또는 윤석열을 잘라냈던 시기 기소하지 말아야 되는 걸 억지로 기소해가지고 무죄나게 한 것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이것은 대선 시기에 정치 공작 게이트잖아요. 증거를 조작해서 있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2달 가까이 선거에 악용한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당에서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적반하장으로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단순 범죄인데 조직 범죄인 것으로 둔갑시켰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국민의당의 그 이명박 계열의 이태규 씨 그분이 했던 말은 검찰 쪽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뀌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다른 보도에는 전 어떤 걸 봤냐면은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청년위원장 같은 걸 하고 그러면 나중에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보답 차원의 조작을 사실상 지시 묵인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방식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잘못된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이유미가 혼자 했건 단독으로 했건 누가 했건 간에 이 검증 자체가 허술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대선 이기고 보자고 뿌렸다는 사실 팩트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4월 1일 날 박지원 전 대표가 행사장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한 내용이 있잖아요. 대응팀이 있고 곧 발표하게 될 것이고 제2의 박근혜다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명료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진행됐던 이제 문자 주고받는 내용들이나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예, 네. 영입 1호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도부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 이거는 저는 뭐 미세한 문제이고요. 문준영 씨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 마치 특혜나 있었던 것처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4월 3일 날 후보가 확정되는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특정 언론사랑 여론조사를 해서 양자 대결로 해가지고 그때 안철수 후보가 1위를 하죠.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소위 아들 사건을 부풀려서 보도가 되면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대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이슈 자체도 그랬고 그리고 더구나 그 5월 1일 날 그다음에 5월 5일, 5월 6일 요때는 사전 투표를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대선 끝나면은 다 묵인해주고 고소고발 취하하니까 해라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이 정치권에 오래 있었고 공작을 담당해왔던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당이 공당인데 물론 뭐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본인이 4번째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사당이냐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예. 그게 총선도 치르고 대선 후보 경선도 치르고 그다음에 지도부까지 직접 선출해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했던 공당에서 그리고 국민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정당 아닙니까? 공공성과 정당성과 그다음에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 정당에서 지금 같은 일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렀으면 두말 없이 사과하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될 사안인데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 가지고 무슨 자기네 당을 없애려 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계 은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3.8%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요즘에 그 네. 단어가 뭐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엄청 많죠. 네. 거기 최민희 의원 트윗 가보시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어쨌건 국민의당이 지금 저러고 있으면 결국에는 여당이라는 것은 국회가 잘 되건 못 되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난감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것, 또 정성을 다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때 결정적인 낙마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강경화 장관 내정자를 인사하면 보이콧하겠다. 또 누구를 하면 보이콧하겠다. 이제 몇 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이제 식상한 거죠. 이제는 한번 일을 시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질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만 김상조 효과, 그다음에 강경화 효과, 특히 한미 정상회담 G20이 치르면서 얼마나 국격을 높였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하자는 있지만 결정적인 낙마까지 가는 건 안 맞겠다. 그러니까 좀 일을 시켜라. 이게 여론이잖아요. 민심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일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내용이 예를 들어 송영무 장관이 고액 뭐 자문료를 받은 거 말고는 그닥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 사람이 국방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온 거죠. 근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자르든가 둘 다 자르지 않으면 추경이든 뭐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 거기 하나 더 붙여서 추 대표에 대한 뭐 조치가 없으면 안 하겠다. 이제 여기서도 딱 야당이 거의 뭐 발목 손목 다 비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냥 인사하시라. 인사하시고 그분들 특히 야당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원내대표가 할 도리는 다 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이라는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있죠. 언제든지 요구에 대해서 부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인사를 못하고 계속 끌려다닐 수는 더 이상 없다. 추경? 이거는 일자리 추경이고 그다음에 타들어간 농심을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 지금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뭐 오늘 모 언론 보수 언론에서는 뭐 무능하다 그러지만 충분히 저희는 유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원내나 당이 공이 다 같은 입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내일 이준서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자는 것 두 가지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시간 당의 입장입니다. 영장에는 검찰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영장을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적인 게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 사유 중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모르는 심각한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게 지난번 BBK의 정봉주 의원이 딱 그 케이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내용이 보다 좀 촘촘하게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3주 돼가는 사안에 대해서 어저께 영장을 청구할 정도라면 저는 뭐 자신 있기 때문에 청구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는 그 좀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죠, 정치를. 예. 개인적 신분이 있으세요? 안 친합니다. 안 친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예. 그대 여성 의원들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하는데 이분이 별로 안 나왔어요. 아, 약간 좀 왕따. 아니요, 왕따라기보다는 고고해? 실익을 좀 존중하는 편이죠. 아. 실익. 여성 의원들하고 뭐 굳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발언,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한 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남성이어야 네. 된다 뭐 이런 표현. 이제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다른 방에 다뤘고요. 네. 차치하고 정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여성분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하 폄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저희들 같은 국민적 정서는요 제명당해야 될 정도의 엄청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국민의당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 의원이 유일하게 경기도 한 분, 서울 한 분이어서 몸값이 굉장히 높아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도 아까 12시에 보니까 여성 노동자분들이 비하 발언에 대해서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걸 봤거든요. 비옷을 입고. 어쨌든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네. 국회의원 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도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그 청소 노동자들한테 김태흠.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머리를 숙였죠. 그분도 사과를 했는데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폄훼하거나 여성을 폄훼하는 일은 뭐 비일비재하니까 그렇지만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또 특히 여성 국회의원이 이 정도 발언을 했다. 이걸 지켜봐야죠. 뭐. 박근혜 씨한테 왜 그 손해배상 청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곽상훈 변호사가 네. 법률 대리인 했던 그거 얘기하시는 이현주 거죠? 씨도 아마 이런 공동 집단 소송을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강용석 전 의원이 음. 여성 비하, 성 그렇죠. 아, KBS 비하 아나운서 발언, 예. 그렇게 치면 이분들 지금 뭐 식당 조리사분들을 그리 비하해놓고 어디 가서 밥 사 먹을 생각 말아라는 네티즌 의견이 있는데 이런 거 정말 심각한 거죠. 정말 부끄럽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고 그런 사람을 한때는 가던 당이었다는 게 솔직히 말해 창피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뭐 SNS상에서는 도대체 누가 공천 줬냐, 이제 그리고 왜 영입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 정도 되는데 3.8%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나요? 없을걸요. 자민련. 제가 무소속으로 대선 나가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네.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고 네. 실제로 정상인들 같으면 그 당 지지한다고 말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 이 상황을 지금 이제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기사 제목이더라고요. 추미애가 없었으면 국민당 어쩔 뻔했나. 네, 오늘 SBS 네. 기자가 반어법으로 기사를 그러니까 쭉 그러니까 취재 후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사는 아니고 본인이 이제 칼럼 형태로 썼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이미 우리가 예언을 했어요. 조만간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면 곧 국민의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마침 여당 대표가 그냥 지나가는 말 비슷한 걸로 뭐 머리 자르기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까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또 똑같네 만회해가면서 정말 유치하게들 몰아가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약간 뭔가 좀 불협화음 그런 느낌도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그거는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처해 있는 조건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분 진짜 누가 영입한 거예요? 혹시 아세요? 알아요. 누군데요? 말 못해요. 누구 라인입니까? 2012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서울시장 경선 때 특정인을 지지 선언했던 변호사 그룹으로 들어왔어요. 박영선 씨? 잘 몰라요. 박영선 씨? 근데 그러다가 김종인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면? 후원회장이죠. 박영선은 또 안 나가고 또 열심히 또 장관 끄트머리까지 하마평이 올라오시더만요, 우리 영선님은. 새로 생긴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에 또 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언론들 하마평이니까요, 뭐. 어쨌건 이현주 할만하시죠, 뭐. 근데 서울시장 경선 안 나가시나요? 만약에 장관이 안 되면 또 나가려고 설마. 자, 알겠습니다. 이보세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이현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사실 국민의당이 좀 너무 심각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들 스스로 그냥 셀프로 이렇게 묻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국민들이 묻어주지 않아도 계속 묻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3.8%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여론조사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39석이죠. 그래도 의석수. 자, 단도직입적인 질문. 이현주 씨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분은 사실은 저희 당이 함께 일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소재가 됐는데 그때는 뭐 이분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제 그 당을 흔들고 발언했던 분들이 많아서 그 좀 축에도 못 끼었구나. 뒷전에 밀렸던 거고요. 특히 이제 호남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당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워낙에 이제 다재다능한 방식으로 당 지도부를 흔들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초선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원내 대변인 뭐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을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던 분이어서 이렇게 조금 두각을 덜 나타낸 분이고 지금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원내 수석 부대표 국민의당에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지금 최명길 원내 대변인하고 이현주 원내 수석 부대표다 보니 이분이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부거람 빼고 다 좋다라는 이 정치권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건 싫어하면 착각인데 어쨌든 매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